자, 5학년 2학기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23쪽에서 125쪽까지의 내용,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 또 다른 말로 3.1 혁명이라고도 부를 만큼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인데 3.1 운동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종결이 되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독일에 대해 승리하면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자, 1차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프랑스의 파리에서 패전국을 상대로 한 강화회담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4개 조항의 전후 처리 원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개 조항 중에서 각 민족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가 알려지게 되면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희망의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승전국의 입장에서 패전국인 독일이나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할지 말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일본은 연합국에 속해 있었고 승전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국내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그래 우리도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내용이 되었죠. 자, 그러던 때 1919년 1월 고종이 갑작스런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고종의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은 일제의 강압 통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 사이에서 독살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반일 감정이 더욱 커지게 돼요. 이런 가운데 만주 지린성에 있던 독립운동가 39명은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3.1운동과 구분하기 위해 무오년인 1919년의 독립선언서라 하여 무오독립선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선언문에 참여한 이승만, 김자진, 안창호 등 39명은 이탁 1명을 제외하고는 변절자가 1명도 없었으며 우리 민족 최초의 독립선언서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919년 2월 8일에서는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춘원 이강수를 비롯한 조선의 학생들이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로 나와 행진을 하며 시위를 하는 28 독립선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은 한 달간 지속되었고요. 다음 달 3월 1일 3.1운동의 계기가 되게 되죠. 만주에 이어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동학을 이은 천도교의 대표 의암 손병희 선생님은 오세창, 홍기조 등의 천도교 지도자 15명, 불교계의 만해 한용운, 백용성 스님, 그리고 기독교의 남강 이승훈 장로, 길선주 목사 등의 16명, 이렇게 33명의 민족 지도자를 모아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만세운동을 계획을 하게 되죠. 민족대표 33명은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인쇄해서 전국 각처에 보급한 뒤에 3월 1일 오후 3시 종로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독립선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담하게 조선 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우리들이 태화관에서 독립을 선언했으니 어디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60여 명의 일본 헌병과 경찰이 태화관에 들이닥쳐서 민족 대표들을 연행을 해갔고요. 그러는 한편 종로에서 독립만세를 준비 중이던 학생과 시민 1000여 명은 탑골공원에 모여 있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민족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자 일부 학생들은 민족 지도자를 찾아 나서게 되고, 경신학교 출신 정재용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였습니다. 독립선언서 낭독이 끝나자 사람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품속에서 태극기를 꺼내 흔들었죠.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외친 사람들은 종로거리로 나와 만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시작했고, 이 행진에 주변에 있던 우리 국민들과 상인들이 합세하면서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헌병과 경찰들은 칼을 휘두르고 기마대를 동원해가면서 군중들을 위협하고 해산시키려 하였지만 군중들은 굴하지 않고 오후 6시까지 집회를 한 뒤 자진 해산하였습니다. 자, 이화 학당에 재학 중이던 유관수는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가 만세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게 되면서 이화 학당이 폐교를 하게 되고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온 유관수는 사람들에게 서울에서의 만세 소식을 알리며 고향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하자고 독려하였고 1919년 음력 3월 1일인 4월 1일에 아우너장터에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일본 헌병대는 군중을 향해 총을 쏘며 진압을 하였고 유관순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만세운동을 잔인하게 진압을 했는데요. 특히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 만세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제암리 만세운동 진압 책임자였던 아리타 중이라는 사람은 만세운동 진압 과정에서 우리가 폭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 같다. 사과를 하고 싶으니 사람들을 교회로 좀 모아다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정작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몇 마디 질문만 던지고 나서 아리타 중이는 교회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아리타 중이가 교회 밖으로 나오자마자 교회를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은 일제히 교회 창문을 통해 사격을 하고 불을 질러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당시 촬영되었던 교회 모습을 보면 일제가 얼마나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으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하와이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민족자들은 이에 3.1운동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우리가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런 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중국 상해에 망명정부인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고 임시정부는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부의 체계를 갖춰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3.1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를 해보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회담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자기 민족의 독립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하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국내외에서 활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서 만주에서 망명 중이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선언문, 무오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고요. 일본 도쿄에 유학 중이던 학생들도 28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자 국내에서도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의 종교 지도자 33명이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는데 이것이 3.1 독립만세운동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청주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 등이 아우네 독립만세운동을 하고 전국 각지 및 해외에서 독립선언과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독립을 선언했으니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상해의 망명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찾으려고 했는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